자, 우리가 이번 챕터에서 프로세스 동기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프로세스 동기화라는 거는 공유 데이터를 어, 여럿이 동시에 접근할 때 또는 어떤 데이터를 읽어서 수정하고 다시 저장하는 이런 게 그 원자적으로 수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중간에 그 연산을 하는 도중에 이제 CPU를 빼앗겨서 다른 친구한테 CPU가 넘어갔을 때 이제 이럴 때 생기는 문제, 그거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이런 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읽어오는 연산과 그거를 수정해서 저장하는 연산이 결국에는 CPU에서 한 번에 수행되고 그 중간에 CPU를 빼앗기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 결국엔 해결이 가능할 텐데, 이제 프로그래머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그 추상적인 그 방법이 제공된다는 전제 하에 프로그래밍을 하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 챕터에서 세머포라는 거를 배우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면은 이제 모니터라는 거를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전 시간에 이 세마포를 설명드리다가 수업을 마쳤죠. 그래서 세마포라는 거는 일종의 추상 자료형인데, 이 세마포 변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그 다루는 그런 연산은 P하고 V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P라는 연산은 공유 데이터를 획득하는 과정을 P 연산으로 수행을 하고, V 연산은 공유 데이터를 반납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변수 S의 값이 1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의 프로세스만 이 공유 데이터를 접근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락을 걸어서 그 뮤추얼 익스클루전 문제를 푸는 그런 데 적용이 가능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원의 개수를 세는 의미로 세마포 변수값을 어떤 1보다 큰 정수값으로 주면 그 여러 개의 자원이 지금 몇 개가 남았는가 그 여분을 세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자원을 세는 거를 굳이 세마포 변수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이 세마포의 P 연산과 V 연산에서는 이 변수를 빼거나 더하는 이런 연산이 기본적으로 이게 원자적으로 수행된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P 연산과 V 연산 자체의 구현은 이게 원자적으로 수행이 되려면은 이런 싱크로나이제이션 하드웨어 같은 거를 사용해서 구현을 해야 될 거고요. 실제로 우리는 이게 그 제공된다는 전제 하에 그럼 프로그래머는 어떻게 이 세마포를 사용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할 것이냐, 그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원의 개수가 5개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가 남았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프로세스 한 개만 그거를 가져가야 되죠. 근데 만약에 이걸 세마포 변수를 안 쓴다면 P 연산을 해서 누군가가 하나 남은 거를 이 획득하는 도중에 CPU를 빼앗기고, 또 다른 친구 입장에서 보면 아직 이 변수가 1이 그 줄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 있구나 하고서 실제로는 하나가 남았는데 그거를 둘이 동시에 가져가는 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마포어는 그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P 연산과 V 연산에서의 이 일을 빼거나 더하는 이러한 연산들은 어토믹하게 수행된다는 기본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죄송합니다. 그거를 수행하는 거는 이제 앞에 있는 걸로 다루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세마포어가 지원이 되면 이제 크리티컬 섹션 문제, 즉 동시에 둘이 들어가면 안 되는 이런 문제에서는 프로그래머가 P 연산을 해주고 크리티컬 섹션을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빠져나온 다음에 V 연산을 해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마포를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 만약에 이 P 연산이 불가능할 때는 이 프로세스 자체를 그 잠들게 하는 그런 방식의 블럭 앤 웨이크업 구현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세마포라는 게 이 프로그래밍을 조금만 잘못해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그 어떠한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세마포 변수 S하고 Q가 있는데 이 작업은 두 개를 다 얻어야지만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해보죠. 이런 작업들이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예를 들면은 그 A라는 그 테이프 드라이브에 있는 내용을 읽어서 B에다가 저장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두 개의 자원을 다 가져야지만 이쪽에서 읽어서 이쪽에다가 쓰는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작업은 S하고 Q를 동시에 얻어서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S하고 Q를 반납하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작업인데요. 여기서 이제 P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S하고 Q를 동시에 얻어서 일을 하고 S하고 Q를 반납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자원을 두 개 획득해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이 끝나면 자원을 반납하는 이런 코드로 이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마포가 지원이 됨에도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P0가 S를 얻었어요. S를 얻은 다음에 CPU를 뺏겼습니다. 뺏겨가지고 P1한테 CPU가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P1은 Q를 획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P0는 S를 획득했고 P1은 Q를 획득했기 때문에 P1이 이 아랫부분을 수행하려고 해도 S를 획득 못하죠. 왜냐하면 P0가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P0로 넘어가서 S는 지금 가지고 있지만 Q를 획득하려고 봤더니 이거는 P1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자원을 동시에 가져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일인데, 두 프로세스가 각각 하나씩의 자원을 가지고 나머지를 기다리면서 그 영원히 더 아랫부분이 수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 문제가 생긴 근본적인 이유는 자원을 내어놓는 것은 일이 다 끝난 다음에만 자원을 내어놓고 있고 그 전에는 절대 자원을 내놓지 않습니다. 본인이 하나 가지고 다른 거를 기다리긴 하지만 다른 거 하나를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어놓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둘이서 하나씩 가지고 영원히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우리가 데드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데드락은 다음 챕터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것도 또 스타베이션이기도 하죠. 영원히 그 아랫부분이 수행이 안 되고 P0 입장에서는 Q를 영원히 못 얻고 P1 입장에서는 Q만 얻은 채로 S를 영원히 못 얻으니까 뭐 스타베이션이 생겼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스타베이션이라는 거는 각각의 입장에서 이제 굶어 죽는 그런 의미라면 데드락은 이제 여럿이 얽혀가지고 그래서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뒤에도 또 좀 나오겠지만 이 자원을 얻는 순서를 SQ, QS 이렇게 하지 않고 이쪽도 무조건 S를 먼저 얻도록 이렇게 해주면 데드락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원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얻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을 얻는 순서가 있다는 거죠. Q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S를 먼저 얻어야 된다. 이런 식의 획득 순서를 만들어주면 P0든 P1이든 S를 먼저 얻어야지만 Q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데드락이 생기지가 않겠죠. 뭐 어쨌거나 그렇지만 이 세마포를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사람이 대단히 잘 사용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이제 그거를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 동기화와 관련된 아주 전통적인 문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뭐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뭐 대단히 재미있는 문제들인데 요걸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문제는 그 생산자 소비자 문제, 프로듀서 컨슈머 프로블럼이라는 건데, 여기는 이제 공유 버퍼를 다루는데, 이 공유 버퍼가 바운디드 버퍼, 즉 크기가 유한한 그런 공유 버퍼입니다. 이 공유 버퍼는 공유 데이터니까 여러 프로세스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프로세스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프로듀서, 즉 생산자 프로세스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컨슈머, 소비자 프로세스입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들이 이 공유 버퍼에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생산자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 버퍼에다가 집어 넣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소비자 프로세스는 데이터를 꺼내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동글동글한 그 공유 버퍼가 있는데, 여기서 요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는 지금 생산자가 데이터를 집어 넣어 놓은 그런 버퍼가 되겠고, 여기 이렇게 안이 비어 있는 이런 버퍼들은 내용이 들어있지 않은 비어 있는 그런 버퍼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공유 버퍼이기 때문에 여기가 좀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는 걸 보고 생산자 프로세스가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 넣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황색이 꼭 저기 눈깔 사탕 같이 생겨서 제가 눈깔 사탕이라고 좀 부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 비어 있다는 거죠. 여기 비어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여기다가 내가 여기다가 눈깔 사탕을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하고 여기를 딱 쳐다보고 있는데 CPU를 뺏겼습니다. 다른 생산자가 또 나타났어요. 그 보니까 여기가 비어 있다는 거죠. 여기 비어 있네. 내가 여기다 눈깔 사탕을 만들어 집어넣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둘이 동시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시도를 해서 하나는 유실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유 데이터 문제였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공유 버퍼 요게를 접근할 때 락을 걸어서 비어 있는 위치가 여기다라는 걸 보고 다른 친구의 접근을 막은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비어 있는 버퍼의 위치를 그 다음 위치로 바꾸는 요 일을 해놓은 다음에 락을 풀어야 이제 방금 전에 문제처럼 둘이 동시에 같은 데다가 그 데이터를 집어넣는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소비자 프로세스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보니까 지금 눈깔 사탕이 여기 있네. 요거 내가 꺼내 가야지 하고서 어떤 소비자 프로세스가 봤어요. 그래서 요거를 꺼내 가려고 딱 찜을 해놨는데 CPU를 빼앗긴 거죠. 그래서 다른 소비자 프로세스가 또 CPU를 잡아서 보니까 아직 여기 사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도 요걸 꺼내가야지. 이렇게 하면은 실제로 데이터가 하나인데 둘이 동시에 꺼내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이 공유 버퍼에 락을 걸어서 내가 요거를 확실하게 꺼내가고, 그 다음에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의 위치를 그 다음 위치로 가리키는 작업까지 하고 이제 공유 데이터의 락을 풀어줘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일단 이 공유 버퍼에 락을 걸고 락을 푸는 이런 일이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 버퍼가 그 유한하다고 했죠. 문제 자체가 바운디드 버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생산자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여기서 비어있는 버퍼가 있어야지만 내용을 만들어 집어넣겠죠. 만약에 생산자가 여럿이 동시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 버퍼를 다 채워서 공유 버퍼에 눈깔 사탕이 꽉 찼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생산자가 도착하면 어떻게 되느냐? 빈 버퍼가 없죠. 그러면은 데이터를 만들어 집어넣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자 입장에서는 빈 버퍼가 자원이 되고요. 빈 버퍼가 있으면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빈 버퍼의 개수가 하나 둘 줄어들어서 한 개도 없으면 더 이상 생산을 해서 집어넣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게 빈 버퍼가 없으면 생산자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빈 버퍼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죠. 빈 버퍼가 언제 생기느냐 하면 이 소비자가 눈깔 사탕을 꺼내 가서 빈 버퍼가 생기면 비로소 생산자 입장에서 가용 자원이 생기는 거죠. 반대로 소비자 프로세스는 어떠냐 하면은 이 친구는 이제 사탕을 꺼내가는 역할을, 데이터를 꺼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가 이 친구 입장에서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소비자들이 갑자기 몰아쳐서 이 사탕을 다 꺼내갔다. 이날이 뭐 무슨 화이트데이라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사탕을 다 꺼내가서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가 없으면 그러면 이 소비자 프로세스는 기다려야겠죠. 자원이 생길 때까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자원인가요? 내용이 들어있는 이 버퍼가 자원입니다. 그래서 생산자가 나타나서 내용을 만들어줘서 내용이 든 버퍼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를 세는 것과 또 비어있는 버퍼를 세는 것은 이거 자체도 이제 공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럿이 동시에 뭐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를 1 감소시키려고 했는데 다른 친구가 또 1 감소시켜 가지고 하나만 반영이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의 개수를 세는 거에 가장 적당한 게 바로 또 세마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운팅 세마포를 사용해서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 또 비어있는 버퍼의 개수를 세는 그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바이너리 세마포를 이용해서 이 공유 버퍼에 락을 걸고 락을 풀어서 동시 접근을 막는 이제 그런 일을 여기서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자면 생산자 프로세스가 도착했다.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는 빈 버퍼가 필요하죠. 그래서 빈 버퍼가 있는지를 획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 버퍼가 없으면 기다려야죠. 언제까지 기다리냐 하면 소비자가 나타나서 빈 버퍼를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빈 버퍼를 얻었으면 이 공유 데이터 여기에다가 버퍼에 락을 걸어서 다른 생산자나 소비자의 접근을 막고 그리고 빈 버퍼에다가 내용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그리고 비어있는 버퍼의 위치를 그 다음 위치로 가리키도록 하는 그런 포인터 조작을 해야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공유 버퍼에 걸었던 락을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끝났으면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가 하나 늘어났죠. 그래서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를 하나 증가시켜서 혹시 소비자가 그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거를 획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대로 작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유 데이터라는 거는 이 버퍼 자체가 공유 데이터가 되고 그 다음에 버퍼를 조작하는 변수 즉 비어있는 버퍼의 위치가 어디냐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의 시작 위치가 어디냐 이거를 가리키는 포인터도 역시 둘이 동시에 접근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공유 데이터에 대해서는 락을 걸어서 동시 접근을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마포 변수는 이제 두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게 뭐냐 하면은 락을 걸기 위한 세마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빈 버퍼와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의 개수를 세기 위한 그러한 카운팅 세마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생산자 소비자 문제 이거를 코드로 보여드리면 이제 이런 식이 된다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빈 버퍼의 개수를 그러니까 이
버퍼의 개수를 n이라고 해보죠. 그러면은 처음에는 다 비어 있을 테니까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가 0개, 비어 있는 버퍼가 n개. 그리고 이제 이 뮤텍스라는 그 락을 거는 이런 세마포어 변수를 하나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자 프로세스는 뭘 하느냐 하면은 일단은 이 빨간 거 파란 거는 무시하고 요거만 보죠. 생산자는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거죠. 만든 데이터를 버퍼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만들어진 데이터를 버퍼에 집어 넣으려면 이 버퍼가 공유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집어 넣으면 안 되고 뭘 해야 됩니까? 이 공유 버퍼를 접근하기 전에 락을 걸죠. 락을 걸어서 나만 접근하겠다. 다른 생산자나 소비자의 접근을 막는 그런 락을 걸고 나서 이 버퍼에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락을 풀고 그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뮤텍스 락을 얻고 푸는 과정이죠. 그 다음에 이 생산자는 그 빈 버퍼가 있어야지만 내용을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래서 빈 버퍼를 하나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빈 버퍼를 얻는 과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빈 버퍼를 못 얻었으면 기다려야 되죠.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하면 소비자 프로세스가 데이터를 꺼내가서 빈 버퍼를 하나 만들어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빈 버퍼를 얻었으면 이제 그 공유 버퍼에다가 락을 걸어서 그 데이터를 집어넣고 락을 푸는 요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제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를 하나 그 만들어줘서 이제 만약에 그 소비자가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면은 여기서 깨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겠죠. 소비자 프로세스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를 하나 획득해야겠고요. 그래서 획득이 됐으면 이제 버퍼에서 데이터를 하나 꺼내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유 버퍼에다가 락을 걸어야 되죠. 그게 이제 요 뮤텍스에 대한 피연산이고 내용을 다 꺼내 가고 이제 버퍼 조작이 끝났으면 그 공유 데이터에 대해서 건 락을 풀어주는 거고 요 작업이 모두 끝났으면 이제 빈 버퍼가 하나 생겼으니까 빈 버퍼 하나를 또 추가해줘서 혹시 생산자가 기다리고 있었으면은 그 깨워서 이제 생산을 할 수 있게 그런 작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전통적인 그 동기화 문제 중에서 생산자 소비자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일단 생산자 프로세스들과 소비자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공유 버퍼를 이제 동시에 접근할 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버퍼에 대한 락을 거는 세마포를 하나 사용했고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의 자원인 빈 버퍼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자원인 내용이 든 버퍼를 카운팅하기 위해서 이 카운팅 세마포를 사용해서 그런 작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 문제는 그 Readers Writers Problem이라는 겁니다. 뭐 읽기 쓰기 문제. 여기서도 이제 당연히 공유 데이터가 있고요. 공유 데이터에 대해서 접근하는 프로세스들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 프로세스는 그 읽는 프로세스고 또 다른 프로세스는 쓰는 프로세스입니다. 되게 이렇게 읽고 쓰는 일을 이제 동시 접근을 막고 이런 것들이 그 DB 쪽에서 많이 이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특별히 공유 데이터를 이 DB라고 그렇게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DB에 대한 동시 접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읽거나 쓰는 도중에는 DB에 대한 접근을 막아야겠다는 게 이제 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쉽게 접근을 하자면 그냥 DB를 접근하기 전에 락을 걸고 DB 접근이 끝나면 락을 풀고 그렇게 해주면 해결이 됩니다. 그거는 아주 쉬운 솔루션인데 근데 조금 더 효율성을 높여보자는 거죠. 여기 이 프로세스가 두 종류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그 리더는 읽는 프로세스는 여럿이 동시에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비록 이게 공유 데이터지만 읽는 거는 여럿이 동시에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제 DB를 접근하기 전에 무조건 락을 걸어서 혼자만 배타적으로 접근하면 그 비효율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리더스 라이터스 프로블럼은 어떤 그 리더들에 대해서는 DB를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 라이터에 대해서는 무조건 배타적으로 혼자만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이제 요 리더스 라이터스 프로블럼을 그 풀어야 되는 그런 그 요구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일단 그 이 DB는 공유 데이터라서 이 동시 접근을 막아야 되는데 좀 특이한 조건이 붙은 거죠. 라이터에 대해서는 동시 접근을 막는데 리더끼리는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래서 이제 리더는 여럿이 동시에 DB를 접근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DB를 여럿이 리드하고 있는 도중에 라이터는 기다려야 되지만 또 다른 리더가 왔을 때는 같이 읽을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라이트를 하는 도중에는 모든 리더나 라이터들의 접근을 막는 그런 식으로 그 문제가 그 풀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DB에 대한 락을 위한 변수로 그 스몰 db라는 걸 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마포 변수죠. 그래서 이 db라는 쉐어드 데이터를 접근하려면 이 스몰 db로 락을 걸어서 배타적인 접근을 하게 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이 락을 걸었더라도 만약 리더가 락을 걸었으면 다른 리더의 접근을 허용해 줘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read count라는 변수를 둡니다. 그래서 현재 읽고 있는 프로세스가 몇이 있느냐 이거를 세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read count가 양수다 그러면 지금 다른 리더가 이 DB를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또 다른 그 리더가 도착을 하면, 그러면 비록 락이 걸려 있지만 같이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 이 리드 카운트가 0이다 그러면은 지금 다른 리더가 접근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그래서 그럴 때는 만약에 리더가 도착을 했으면 락을 걸고 리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드 카운트는 현재 이 DB를 접근하는 리더가 몇이 있느냐를 세기 위한 그런 그 공유 변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요 리드 카운트도 공유 데이터죠. 그래서 리더 둘이서 동시에 나타나서 리드 카운트를 1 증가시켰는데 하나만 반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드 카운트라는 변수도 동시 접근을 막기 위해서 락이 필요합니다. 그 락은 여기 이제 뮤텍스라는 그런 바이너리 세마포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DB 자체에 락을 걸기 위한 스몰 DB가 있는데, 요 락은 이제 라이터가 락을 걸었으면 어느 누구도 접근을 막아야 되는데, 리드가 락을 걸었으면, 리더가 락을 걸었으면 리드 카운트를 보고, 그래서 이제 그 이미 다른 리더가 읽고 있으면 같이 읽을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리드 카운트라는 변수도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드 카운트를 조작할 때는 뮤텍스라는 락을 걸어서 뭐 1 증가시키든지 1 감소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스 라이터스 프로블럼의 그 코드를 여기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보시면 이 라이터는 DB를 접근하기 위해서 DB에 락을 걸어서 접근하고 접근이 끝났으면 락을 풀어주는 뭐 이런 간단한 코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라이터는 요런데, 리더는 그 DB를 읽기 위해서
뭘 하느냐 하면 이 DB에 대한 락을 걸어야 되고, DB에 대한 읽는 작업이 끝났으면 그 락을 풀어주는, 이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리더들이 동시에 읽을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좀 더 코드가 복잡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 read count라는 이 공유 변수를 건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read count라는 공유 변수를 건드리기 전에 이제 이 read count에 대해서 락을 거는 거고, 그 다음에 이 read count에 대한 접근이 끝났으면 락을 풀어주는 거고요. 여기서도 이제 read count에 접근이 있기 전에 이 공유 변수에 락을 걸고 락을 푸는 뭐 그런 코드가 추가가 된 겁니다. 뭐 DB를 접근하기 전에 락을 걸고 락을 푸는 것처럼 이 read count도 접근하기 전에 락을 걸고 푸는 뭐 이런 게 추가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요 코드가 뭘 의미하느냐? 일단 리더가 도착을 했으면은 read count를 1 증가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read count가 1이라는 이야기는 무슨 의미인가요? 0이었던 거를 방금 내가 1로 바꾼 거죠. 그 얘기는 지금 DB를 읽는 프로세스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DB를 막 읽으러 최초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DB에 락을 걸어야 됩니다. 이 락을 거는 이유는 라이터의 접근을 막기 위한 거죠. 그래서 락을 건 다음에 DB를 접근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리더가 도착을 했는데 리드 카운트를 1 증가시키고 나서 봤더니 리드 카운트가 1이 아닙니다. 뭐 1보다 더 크겠죠 아마. 1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현재 DB를 읽고 있는 다른 리더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친구가 이미 DB에 락을 걸어 놨을 겁니다. 읽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굳이 DB에 락을 걸 필요가 없이 그냥 숟가락만 하나 얹어서 DB를 동시에 접근하면 되는 거죠. DB에 대한 접근이 다 끝났으면 어떻게 하느냐? 리드 카운트를 1 빼죠. 그래서 나는 다 읽고 빠져나가는데 내가 지금 리더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읽고 빠져나가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리드 카운트를 1 빼고 놨더니 리드 카운트가 0이다. 그 얘기는 다른 리더들이 없고 내가 지금 DB를 마지막으로 읽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는 DB에 걸려있는 락을 풀어줘야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혹시 기다리고 있는 라이터가 있으면 DB를 접근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라이터를 위한 락은 뭐 대단히 간단한데 락을 걸고 풀어서 이 DB를 접근하면 되는데 리더는 동시에 DB를 접근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read count라는 공유 변수를 하나 두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읽으려고 하면 DB에 락을 걸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 읽고 나서 리더들이 다 빠져나가고 내가 마지막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이면 DB에 걸려있던 락을 읽기 위한 락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그 readers writers problem을 푸는 하나의 코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 좀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 문제가 적혀 있는데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 코드는 어떤 경우에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 리더가 도착을 해가지고 락을 걸었어요. 락을 건 다음에 지금 리더들이 100개의 리더가 도착을 했어요. 그러면은 라이터 입장에서는 내가 DB를 접근해야 되는데 리더가 100개가 도착했으니까 이 친구들이 다 읽고 나가야지만 내 차례가 오겠구나 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리더 100개가 이제 DB를 다 읽고 99개는 빠져나가고 마지막 리더가 DB를 다 쓰고 빠져나가려는 찰나 리더가 갑자기 1000개가 도착을 한 거죠.
그러면 비록 라이터가 먼저 도착했지만 리더가 DB를 접근하는 리더가 있으면 도착한 리더들은 같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이 코드에 의해서 라이터는 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보자면 영원히 기다려야 될 수도 있죠. 리더가 뭐 끊임없이 도착을 한다면 영원히 기다려야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스타베이션 문제죠. 자, 이거를 해결하는 코드를 여기서 보여드리진 않는데요. 그러니까 스타베이션이 발생하는 코드고요. 요거는 발생할 수 있는 코드죠. 물론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지만 뭐 실질적으로 스타베이션이 발생하지는 하기는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있는 코드다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본 적은 없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신호등이 왜 있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신호등이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차가 안 오면 이제 건너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길을 건너려고 하는데 차들이 막 옵니다. 그러면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차가 안 오면 이제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보니까 어떤 틈이 보여요. 아, 이 앞에 차들이 지나가면 틈이 생기고 그때 내가 건너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고 건너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 있던 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와가지고 그 틈을 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계속 차들이 지나가고 나는 영원히 길을 못 건널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호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기적으로 그거를 막아주죠. 그러니까 제가 건널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리더들이 도착하는 족족이 무조건 읽을 수 있게 하는 게 아니고 일정 시간까지 도착한 리더들에 대해서만 동시 접근을 하고 그 이후에 온 것들은 신호등으로 끊어버리고 기다리고 있는 라이터한테 기회를 주면, 그러면은 이제 스타베이션 문제는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직접 작성해서 그 스타베이션 문제를 해결해 드리지는 않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뭐 일정 시간 간격을 둬서 그 이내에 도착한 리더들만 동시 접근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라이터한테 기회를 주는 이런 식으로 하면 스타베이션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정도로 해서 이 리더스 라이터스 프로블럼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통적인 동기화 문제 두 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생산자 소비자 문제였죠. 그래서 생산자 프로세스와 소비자 프로세스가 여럿 있는 상황에서 이 공유 버퍼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생산자는 내용을 만들어서 집어넣고 소비자는 내용을 꺼내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 이 공유 버퍼의 동시 접근을 막아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 버퍼가 유한하기 때문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어있는 버퍼의 수를 카운트할 수 있어야 되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가 있는지를 카운트해서 그 내용이 들어있는 버퍼가 있으면 꺼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문제가 생산자 소비자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리더스 라이터스 읽기 쓰기 문제는 이제 그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는 프로세스가 읽는 프로세스하고 쓰는 프로세스 이렇게 두 종류였죠. 그래서 이 공유 데이터의 동시 접근을 막기 위해서 이 공유 데이터를 접근하기 전에 락을 걸어서 베타적으로 접근하고 접근이 끝나면 락을 풀어주는 이런 이제 그 바이너리 세마포를 사용하면 되는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이제 제약 조건이 뭐냐면 라이터는 배타적으로 혼자 접근해야 되지만 리더의 경우에는 여럿이 동시에 이 공유 데이터를 접근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리드를 하고 있는 도중에 또 다른 리더가 도착을 하면 그러면은 이 공유 데이터를 같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줘야겠다. 그게 이제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 건데, 그래서 이제 락을 걸어 놨더라도 만약에 그 리더가 이미 읽고 있는 상태에서 그 도착을 했으면은 같이 읽을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설명드릴 문제는 이 다이닝 필라소퍼스 프로블럼, 그러니까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먼저 설명드리자면 그 원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탁에 5명의 철학자가 이 원탁에 앉아서 뭔가를 합니다. 뭘 하느냐? 철학자의 본연의 업무는 뭘까요? 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가 이 원탁에 앉아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각하는 거, 철학자 본연의 업무이고, 또 철학자이기 전에 사람이죠. 생각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니까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다가 밥 먹다가, 생각하다가 밥 먹다가,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게 이제 이 철학자의 그 사명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5명의 철학자는 배고파지는 주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밥을 자주 먹고 어떤 친구는 뭐 밥을 가끔 먹고, 그게 이제 동기화돼 있지 못하고 서로 충돌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동시에 배가 고파집니다. 그러면은 둘이 같이 밥을 먹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밥을 먹기 위해서는 젓가락을 두 짝을 다 잡아야지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젓가락이 하필 공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밥을 먹으려면 자기 왼쪽에 있는 젓가락과 오른쪽에 있는 젓가락을 모두 잡아야 밥을 먹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 친구가 밥을 먹는 동안에 옆에 있는 친구는 밥을 못 먹겠죠. 왼쪽 젓가락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젓가락 5짝이 이제 공유 데이터가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일단 배타적으로 동시 접근은 안 되겠죠. 젓가락을 부질러서 반씩하면 안 되니까 이 친구가 접근할 때는 이 친구의 접근을 막아야 되는 문제가 있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문제가 철학자가 굶어 죽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그 이러한 문제가 있었죠. 뭐였느냐 하면은 두 개의 자원을 동시에 얻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이쪽 친구는 S를 얻고 Q를 기다리는데 이쪽 친구는 아까는 반대로 돼 있었죠. 이게 Q를 얻고 S를 기다리게 되면은 이 아래 부분으로 영원히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친구는 뭐 왼쪽 젓가락을 얻고 오른쪽 젓가락을 기다리는데, 이 친구는 그 오른쪽 젓가락을 얻고 왼쪽 젓가락을 기다린다. 뭐 이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철학자가 동시에 배가 고파져서 다 왼쪽 젓가락을 먼저 잡아버리면, 그러면 오른쪽 젓가락은 어느 누구도 못 잡고, 그런데 여기 있는 코드를 일단 한번 보시죠. 먼저 철학자의 일은 밥 먹고 생각하고를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은 그냥 하면 되는데, 밥을 먹기 위해서는 그 전에 왼쪽 젓가락과 오른쪽 젓가락을 잡아서 밥을 먹고, 다 먹었으면 왼쪽 젓가락과 오른쪽 젓가락을 내려놓아서 다른 옆에 철학자가 또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그래서 젓가락이 이제 공유 데이터이기 때문에 동시 접근을 막기 위해서 세마포어로, 바이너리 세마포어로 하나의 철학자만이 이 젓가락을 잡고 동시에 잡을 수는 없게 그렇게 해놓은 거죠. 근데 이 코드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5명의 철학자가 모두 동시에 왼쪽 젓가락을 잡아버리면 어느 누구도 밥을 못 먹는다는 거죠. 이 코드를 보시면 젓가락을 내려놓는 행위는 밥을 다 먹은 다음에 젓가락을 내려놓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잡은 젓가락은 절대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데드락이 생긴 거죠. 더 이상 아무런 그 진행이 불가능한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요걸 이제 오늘 살펴봐야 될 마지막 문제인데, 해결 방안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철학자가 생각은 내려가서 하고 밥 먹을 때만 테이블에 앉게 하면, 4명의 철학자만 테이블에 동시에 앉게 하면은 적어도 데드락은 안 생긴다는 거죠. 5명이 동시에 테이블에 앉아서 젓가락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결책은 테이블에 4명까지만 동시에 앉히자. 그렇게 하면은 데드락이 안 생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결책은 젓가락 두 짝을 모두 잡을 수 있을 때만 젓가락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자라는 거죠. 왼쪽 젓가락을 잡았는데 오른쪽 젓가락이 사용 중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오른쪽이 모두 어베일러블 할 때만 젓가락을 잡을 수 있게 해주자. 그게 이제 두 번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결책은 이제 짝수 철학자는 왼쪽 젓가락부터 잡도록 하고 홀수 철학자는 오른쪽 젓가락부터 잡도록 하죠. 요게 이제 사실은 아까 나왔던 요 해결책하고 같은 겁니다. 요거를 SQ, QS 이렇게 하니까 한쪽씩 잡고 나머지 자원을 못 잡게 된 거고요. 이걸 만약에 자원을 얻는 순서를 S를 얻어야지만 Q를 얻게 해주면, 이쪽이 먼저 S를 얻었으면은 이쪽은 Q를 절대 얻을 수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젓가락은 이제 이 젓가락을 보자면 이걸 얻어야지만 이걸 얻을 수 있게 하면, 얘 입장에서는 이걸 얻어야지만 이걸 얻을 수 있게 하면 요거가 더 우선순위가 높은 젓가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짝수, 홀수 철학자로 나누긴 했지만 어쨌든 어느 하나를 잡아야지만 그 다음 거를 잡을 수 있게 해서, 그래서 둘이 동시에 이 젓가락을 못 잡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는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해결 방안이 있는데, 우리가 살펴볼 코드는 그 중에서 이제 이 두 번째 나와 있는 젓가락을 둘 다 잡을 수 있을 때만, 즉 젓가락 두 개가 다 어베일러블 할 때만 젓가락을 잡을 수 있게 해주자. 그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코드가 좀 복잡해 보이죠. 일단 코드만 복잡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내용도 따져보면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게 왜 까다로우냐 하면은 이 세마포어 본연의 그런 의미를 제대로 담은 코드면 이해가 쉬울 텐데, 이게 좀 그렇게 되어 있지가 못합니다. 사실은 이 코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모니터에 기반해서 이 모니터 방식으로 식사하는 철학자 문제를 해결한 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고스란히 세마포어 방식으로 바꾸어 놓은 게 이제 요 코드라서, 실제로 세마포어 관점에서 보자면은 조금 왜 이렇게 코딩을 했을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뭐 그렇게 불평할 필요는 없고, 잘 동작을 하는지만 그냥 살펴보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코드는 아까 간단하긴 했는데 데드락이 생겼죠. 이 젓가락을 한 짝씩만 잡고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밥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젓가락 두 짝이 다 어베일러블 한지를 체크하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세마포어의 셀프 5 돼 있는 요겁니다. 요게 뭐냐면 5명의 철학자 각각에 대해서 만약 이 셀프 값이 1이면 양쪽 젓가락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0이면 젓가락을 두 개를 다 잡을 수는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값이 1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0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좀 이상하죠. 보통 초기 값이 1이 돼서 아무도 지금 밥을 안 먹을 테니까 젓가락 두 쪽이 어베일러블 한데 왜 여기 0이 돼 있느냐. 이제 코드를 보시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일단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양쪽 젓가락이 모두 어베일러블한 게 확인이 되면 이 값을 1로 바꾸어서 젓가락을 잡을 수 있는 권한을 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하기 전까지는 0으로 놓고 출발을 합니다. 그게 좀 특이한 코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뮤텍스는 이 젓가락을 잡거나 내려놓거나 하는 거는 이 젓가락이 공유 데이터가 아니고 젓가락 자체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권한만 여기서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잡을 수 있는 권한을 5명의 철학자에 대해서 이 셀프라는 변수 5개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편의상 여기서 그 변수 5개를 또 둡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5명의 철학자에 대해서 이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상태냐 밥 먹고 있는 상태냐를 테스트하면서 확인할 용도로 사용하는 변수인데, 여기에 이제 배고픈 상태냐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해서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명의 철학자 I의 이 코드를 보시면, 예, 밥 먹거나 생각하거나를 반복하는 거는 앞에랑 같은데, 이제 밥 먹기 전에 젓가락을 드는 함수, 젓가락을 밥 먹고 나서 내려놓는 함수가 추가가 돼 있죠. 그래서 밥을 먹기 전에 이제 I라는 철학자가 젓가락을 드는 이 픽업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픽업을 가면 일단 이 뮤텍스라는 세마포어가 하나 있는데, 이건 이제 어디다 쓰는 거냐 하면은 이 5명의 철학자가 배고프거나 뭐 밥 먹고 있거나 이러한 그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가 있었죠. 근데 이 변수를 이제 옆에 철학자가 밥 먹고 있는 상태인지를 확인하는 도중에 지금 밥을 안 먹고 있다고 해서 내가 이제 젓가락을 잡으려고 했는데 CPU를 얻어가지고 그 친구가 밥을 먹는 상태로 바꿨는데, 만약에 이전 값을 읽었으면은 잘못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를 나타내는 변수를 건드리기 위해서는 락을 걸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뮤텍스는 요 공유 변수를 락을 걸기 위한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 스테이트라는 변수 값을 건드리거나 읽기 전에 이 락을 걸고 다 끝났으면 락을 푸는 뭐 이런 식으로 코드가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은 이제 젓가락을 잡으러 왔으니까 그 철학자의 상태를 헝그리, 배고픈 상태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 철학자가 젓가락 두 쪽을 모두 잡을 수 있는지를 테스트합니다. 이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테스트 코드로 들어오고, 그러면은 모두 잡을 수 있는 건 언제냐? 왼쪽 젓가락과 오른쪽 젓가락이 모두 어베일러블 해야겠죠. 그게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I라는 철학자의 왼쪽 철학자도 밥 먹고 있지 않고 오른쪽 철학자도 밥 먹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철학자 I가 이제 헝그리면, 요거는 이제 지금은 필요 없는데 이 다른 코드를 위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인데요. 다른 테스트를 위해서 어쨌든 양쪽 젓가락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그 철학자 I에 대해서 드디어 젓가락 잡을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셀프 I가 초기 값이 0이었는데 어떤 테스트를 통해서 젓가락 두 개가 전부 어베일러블하다는 확인이 되면 V 연산을 해서 이 값을 1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젓가락 잡을 권한을 이제 주는 겁니다. 요게 좀 특이하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 초기 값을 1로 해놓고 그냥 P 연산을 바로 해버리는 식이 이제 세마포의 일반적인 방식인데, 여기서는 젓가락 잡을 수 있는 권한 자체를 0으로 해놓고 테스트를 만족하면 V 연산을 해서 1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1이 됐으면, 그러면 테스트가 끝나고 이 픽업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은 이제 P 연산을 해주죠. 즉 젓가락 두 개를 동시에 잡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권한이 있으면은
이를 빼고 젓가락을 잡게 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만약에 양쪽 젓가락이 다 어베일러블 하다는 테스트를 통과했으면 V 연산을 받았죠. 그래서 1이 됐으면 여기서 P 연산에서 그 1을 0으로 바꾸고 그리고 젓가락을 잡는 작업을 끝내서 이제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테스트에서 젓가락 두 쪽이 모두 어베일러블 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V 연산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if 문을 만족 못하면은 되돌아왔을 때 P 연산을 할 때 젓가락 잡을 수 있는 권한이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통과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P 연산에서 잠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픽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냥 잠든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언제 이 P 연산에서 젓가락을 못 얻은 이 친구가 젓가락을 얻을 권한이 생기느냐? 테스트를 통과 못했기 때문인데 테스트를 왜 통과 못했냐면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누군가가 밥 먹고 있기 때문에 통과를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왼쪽이나 오른쪽 철학자가 밥을 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 혹시 내 옆에 철학자가 나 때문에 아까 P 연산을 제대로 통과 못하고 잠들어 있는 건 아닌가 그거를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다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을 때 그때 본인의 상태는 생각하는 상태로 해놓고 그 다음에 내 왼쪽 철학자와 오른쪽 철학자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줍니다. 테스트라는 거는 가 보면 이제 양쪽 다 밥을 먹고 있지 않고 그 친구가 배가 고프다고 하면 그 친구의 그 젓가락 잡을 권한을 주는 그런 과정이죠. 그거를 이제 내가 젓가락 내려놓을 때 왼쪽하고 오른쪽 젓가락을 내려놨기 때문에 내 왼쪽 철학자나 오른쪽 철학자가 만약에 밥을 못 먹고 배고픈 상태에 있다면 그 친구의 젓가락 잡을 권한을 주는 그 테스트를 젓가락 내려놓을 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V 연산으로 인접 철학자의 젓가락 잡을 권한이 생기면 나중에 이 친구가 아까 P 연산에서 만족을 못했던 거가 V 연산을 통해서 방금 전에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젓가락을 잡으면 된다는 거죠. 어떠세요? 되게 좀 뭔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나요? 한번 집에 가서 쭉 살펴보세요. 동작은 합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을 잡을 때 그때 테스트를 해서 양쪽 젓가락이 다 어베일러블 하면 젓가락 획득 권한을 얻고요. 그러면 이제 P 연산에서 젓가락을 얻어서 밥을 먹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양쪽 젓가락이 다 어베일러블 하지는 않았다 그러면 V 연산을 못하니까 권한이 안 생겼죠. 그러면 P 연산을 하려고 해도 권한을 못 얻어서 여기서 그냥 잠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언제까지 잠들어 있으면 되느냐? 아까 V를 획득 못한 이유가 인접 철학자가 밥을 먹고 있었기 때문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이든 간에 밥을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는 코드에서 젓가락만 내려놓는 게 아니고 자신의 왼쪽 철학자나 오른쪽 철학자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서 내가 젓가락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젓가락을 얻을 수 있는 상태면 그러면 그 젓가락 얻을 권한을 주는 요 코드를 통해서 잠들어 있는 친구가 깨어날 수 있게 이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요 문제는 나중에 모니터 부분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한번 더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